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 의사록이 오늘 새벽 공개됐는데요. 여기서 연준이 빠른 긴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지수 14,500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S&P 500지수 4,466이고요. 골드는 약간 한번 상승을 보였습니다. 1,871이고요. 테슬라는 강보합권 상승, 코인베이스 약보합권 하락 속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44,000달러 뚫어줬지만 지금은 현재 다시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46,000달러 부근을 잘 뚫어주면서 51,000달러까지 가는지가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는 44,000 밑으로 53,300만 원 선 유지하고 있고요. 점유율 또한 4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테더 도미넌스도 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로 점유율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점유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는 미러 프로토콜과 앵커 뉴럴월드, 네오, 카이버 네트워크 등이 큰 상승 보였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이 전쟁 공포 완화에 강세로 화답했습니다. 낙관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위기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어제는 러시아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 접경에 있던 군대들을 일부 복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데일리 차트상으로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어내면서 잠재적인 목표를 53,000달러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스톡 투 플로우 S2F 모델을 적용한 플랜 B도 앞으로 비트코인 주간 상대 강도 지수 RSI가 믿을 수 없는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불장을 예고하는 이모지를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또 주간 RSI 차트를 통해서 2015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또 2020년 초와 2021년 7월에 있었던 이 불장에서 RSI가 유사하다라는 점을 꼽으면서 대규모 상승장을 시사했습니다. 며칠간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의 러시아 일부 철수와 관련해서 물론 좋은 일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검증하진 못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낙관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중 7,609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가격이 연중 7,609달러, 한화 약 911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호주 금융 서비스 업체인 파인더는 2022년 이더리움 가격 예측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연말에 이제 이더리움 예상 가격이 6,600달러, 한화로 778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참여한 패널 중에 79%는 이더리움이 POS 방식을 통해서 가격 인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11%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확장으로 인한 거래 수수료 상승의 이제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생태계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가격이 오는 2025년에는 약 1,810달러, 한화로 1,295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이더리움 시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10월에 있었던 같은 주제로 말한 것보다는 한 30-40%가량 좀 떨어진 수치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2.0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가 좀 중요하고 또 기대되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피블이 넷마블과 블록체인 기술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피블이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넷마블과 함께 디파이와 게임파이, NFT를 통합한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피블의 블록체인 기술과 넷마블의 게임 기술을 공유할 예정인데요. 최근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이 게임파이 시장 속에서 좀 더 빠르게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피블은 최근 업계 최초로 이 디파이와 게임파이를 결합시킨 디파이형 채굴 게임인 보물 행성을 발표해서 내일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향후 플레이메타 플랫폼을 게임 업계로 확장시키겠다 이런 사업 목표도 발표를 했습니다. 피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물 행성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과 이 플레이메타 플랫폼에 대한 연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피블과 넷마블의 이번 업무 협약,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